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 이번 주도 이제 원격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월화가 우리가 빠지고 수목금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밤마다 진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목금에 든 친구들은 조금 진도를 새롭게 나가기보다는 안 든 반들도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전에 내용 정리 쏙쏙 문제 진도만 나가고 그죠? 요거 답을 못 맞췄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제 진도를 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0페이지부터 선생님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답을 안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내용 정리한 거 그거 한번 맞춰보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 130쪽은 지금 3단원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3단원에서는 뭘 다뤘냐면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독립을 한 이후에 남과 북이 또 나뉘어서 남북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까지 다뤘던 것이 3단원이고요. 끝에도 곁다리로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근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던 거 봤고, 그다음에 또 라틴 아메리카 미국 독립운동의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남미죠. 한마디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살펴봤던 것이 3단원이었습니다. 한번 내용 짚어봅시다. 1번. 자, 영국은 7년 전쟁 이후에 식민지에 대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7년 전쟁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처음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중상주의 때문에 그렇죠. 식민지는 굉장히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오늘날의 북아메리카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자유를 누렸던 이제 사람들인데, 영국이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시작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 두 나라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동참을 하면서 국제전으로 이제 확대된 전쟁이 7년 전쟁입니다. 그럼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여기에 왜 참여했느냐? 바로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놓고 한마디로 자신의 이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식민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당시 이렇게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5가 되겠죠.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한 게 되는 거죠. 그쵸? 자, 2번.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여기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권력은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생겨난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인권선언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3번. 미국의 독립선언은 홉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홉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여기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건 X예요. 우선은 토마스 홉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앞에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아니에요. 홉스는 17세기의 이제 사람이에요. 되게 옛날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었는데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아니면 도덕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X다. 요거는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거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식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 항에 있었던 차를 당시 이제 식민지에 있는 차를 수입하는 상인들이 다 던져버리잖아요. 바다에다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이제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 얘들아. 이건 남북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독립전쟁이죠. 오늘 왜 이러니? 독립전쟁에 관련된 내용. 이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의 서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국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서 이제 대륙회의라고 하는 걸 열죠. 대륙회의를 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요크타운 전투예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전투에서 영국군을 크게 이제 무찌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헌법도 만드는 거죠. 연방헌법을 만든다. 그래서 순서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3번 영국의 모든 문서에 계속해서 지금 중상주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뭐를 부과했어요? 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했어요. 그쵸? 식민지 대표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됐다. 연방헌법의 제정은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땡땡공화국 뭘까요? 무슨 공화국일까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선생님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알렸다. 자, 관련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IT, 남미죠. 남미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남미의 독립은 어떻게 보면 진짜 독립이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쵸? 왜냐면 이 남미의 독립은 대부분 누가 주도를 했냐면 크리 오요라고 하는 되게 이름이 특이한 크리 오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미의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원주민이 아니죠. 그쵸? 보통 이때 남미는 에스파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에스파냐에서 이쪽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민을 가서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그래서 에스파냐 사람이야. 백인이야. 백인 한마디로. 근데 뭐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유럽 사람하고 그 현지 사람들의 혼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본국 사람인 거죠. 원주민은 아닌 거지. 그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운동의 독립 운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원주민이 자신의 원래의 땅을 되찾은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본국으로부터 뭔가 떨어졌다는 그런 독립의 개념이지, 원주민들이 이러한 식민지 국가로부터 완전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요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크리오요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남미의 대부분의 독립이 그런 시기였는데 IT는 선생님이 좀 다르다. 좀 특이하다. 왜? 얘만 노예들이 혁명으로 세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의미의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룬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IT는 다른 남미의 독립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살펴봤었어요. 러시아가 이때 막 영국, 프랑스는 막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예전의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낙후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혁에 대한 노력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당시 러시아의 황제도 마찬가지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농노를 해방하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요거 러시아의 내용이다. 멕시코에는 요거죠. 이달고 신부의 독립운동 정도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해도 선생님도 좀 찜찜해. 니네가 모르는 게 너무 느껴져서. 자, 다음에는 13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한꺼번에 넘어가 봅시다. 134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제국주의를 다 한 다음에, 그치? 풀어야 되는 그 부분이죠? 같이 풀어보자. 19세기 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적인 팽창주의를 그치 뭐라고 하니 얘들아? 제국주의라고 하죠. 사단원의 주제 그치? 이 나라는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었대.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 두 글자잖아. 어디예요? 영국이죠. 지금 제국주의의 거의 주인공 같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지. 그치? 자, 영국은 아프리카 남북을 연결하는 윗동네, 아프리카가 있으면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연결하는 무슨 정책일까? 횡단일까? 종단일까? 그지요. 종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자, 옳은 내용을 O, 틀린 내용은 X 하세요. 영국은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무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죠. 중국하고는 중국을 지배하려고 당시 영국이 뭐 했어요? 아편전쟁 일으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인도 누가 차지했어? 영국이 차지했고 남아프리카 여기죠. 여기도 당시 영국이 차지했고 여기 어디야? 이집트도 영국이 차지했고 그쵸? 자, 그럼 반대로 프랑스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거부터 틀리네. 왜? 인도 누가 차지했어? 영국이 차지했잖아. 프랑스는 인도를 영국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밀려났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굴복시킨 건 영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겠죠. 프랑스는 인도에서 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 그 옆 동네. 그쵸? 그 옆 동네.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로 이제 인도 차이나 쪽으로 이제 프랑스는 넘어가게 되죠. 그죠? 자, X입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관련 있는 내용을 옳게 연결하세요. 지금 우리 영국과 프랑스 배웠는데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내용부터 찾아볼까?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했대. 처음에는 여기 하나만 차지했었거든, 영국이. 근데 그 옆에로 당시 막 보어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토를 넓혀 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해버립니다. 여러 개 나라를 묶어 가지고 영국 얘기예요. 자, 프랑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했어. 왜? 영국한테 밀렸거든, 인도에서. 그리고 나서 그 옆 동네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쇼다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영국은 종단 정책을 추진했고 프랑스는 무슨 정책? 횡단 정책을 추진했어. 그치?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평하고 부딪혔어요.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 하지만 전쟁까지는 그치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벨기에. 벨기에는 이 큰 아프리카 대륙의 가운데 엄청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콩고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고무가 생산되는 그러한 아주 그 알짜배기 그런 지역이었어요. 광대한 고무 생산지 콩고를 차지한 것은 벨기에였습니다. 한번 이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치?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여기 벨기에가 콩고를 점령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살구빛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영국의 무슨? 그치, 종단 정책. 그 다음에 여기 누렁이로 되어 있는 거는 프랑스의 무슨 정책? 횡단 정책. 그죠? 그래서 종단과 횡단이 만나는 이 파쇼다에서 사건이 그치 발발할 뻔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다음에 지도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봅시다. 요거 보면 제국주의 시기에 지금 인도 누가 차지했어? 영국이 차지했네. 인도를 차지한 영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차지해요. 그죠? 여기까지 차지하는 모습. 여기서 밀린 프랑스는 여기 인도 차이나로 그치 넘어가게 되는 거 보이죠? 그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미국은 여기 미국이 안 나왔구나. 미국은 당시 뭐 쿠바 막 이런 데까지도 차지하는데 여기 지도에 없네요. 안타깝게.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문제 다음 풀었죠? 자, 여기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쿠바를 보호국화하고 필리핀까지 얻은 거는 영국이 아니라 누구였어? 미국이었고요. 쿠바는 이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나라가 쿠바였어요. 그쵸? 인도, 러시아는 뒤늦게 산업화를 이룬 후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남하하면서 내려오면서 영국, 프랑스와 충돌했어. 인도는 영국이 식민지가 됐는데 누구 얘기예요? 러시아 얘기겠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죠? 자, 마지막으로 뭐를 풀어보느냐? 여러분들 교과서 그 뒤에 136페이지 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를 마치고요. 아이고. 쇼 마침. 어디 갔을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6페이지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군이 내란에서 승리한 후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세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금 영국에서 맨 처음에 일어난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공화정을 세웠대요. 영국에는 혁명이 2번 일어났잖아. 하나는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는 명예혁명.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영국의 정치가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으로 당시 공화정이 수립됐고, 명예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수립이 되죠. 그쵸? 근데 이거 공화정을 세웠다고 하니까 얘는 답이 뭘까? 청교도 혁명이 되시겠습니다. 2번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확립된 경제체제. 그지? 무슨 경제체제야? 우리 지금 근대 배우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치?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민의회가 힌트네요. 그죠?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을 밝힌 선언, 인권선언이지, 그치? 이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쓰지만 줄여서 쓴 거죠. 원래는 무슨 선언이에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치?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한 거. 영국에서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였던 선거법 개정 운동의 이름이 되게 독특했어요. 차로 시작했어. 차. 기억나니? 차티스트 운동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인 체제가 형성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혁명이 2번 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보통 남자들은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영국은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차츰차츰 선거권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5번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게 된 사건, 계기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미국의 독립혁명이겠죠. 그쵸? 미국의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독립해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지. 자, 6번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러시아의 후진성을 절감하고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네. 단행한 개혁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누구를 해방해줬어요? 누구를 해방해줬어? 농노를 해방해줬습니다. 그죠?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자 축적된 자본을 투자할 식민지를 얻기 위해 등장한 팽창
실용적인 대외 정책은 계속 나오네.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안 보이네요. 자, 이제 답은 좀 지울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자,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 차이나 반도로 세력을 확대한 제국주의 국가. 아까 좀 전에 배웠네. 영국한테 밀려가지고, 그치. 어디서 밀렸어? 인도에서 밀렸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프랑스죠. 프랑스. 그지? 자, 9번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3가지나 서술하래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제점은. 우선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아동노동의 문제와 같이, 그쵸? 자본가는 굉장히 자본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반면에 노동자는 엄청나게, 그치?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등장을 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쵸,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택도 부족해, 화장실도 부족해, 상하수도도 부족해 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 그치, 나타나게 됐었고. 또 세 번째는 공장이 막 돌아가요. 그쵸? 근데 이때 공장은 대부분 석탄을 떼가지고, 그치? 공장이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매연의 문제, 그치?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쵸? 간단하게 선생님 썼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풀어서 쓰면 더 좋겠죠. 그쵸? 자, 10번.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마르크스가 추진한 독일의 통일정책의 특징을 서술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은 이걸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철혈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시 독일은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독일이 통일을 하려면 이 나라 간의 협상이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 통일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철혈정책, 군비를 엄청나게 확장해갖고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당시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의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무력으로 달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쵸? 자, 11번. 남북전쟁 당시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북부는 반대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선생님이 자연환경에 관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고 얘기했죠. 남부는 우선은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땅에서 뭐 해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예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북쪽은 어때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공업이 발달한 동네였어. 얘네는 그래서 값싸고 자유로운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는 노예를 어떻게 반대하는 애들이었겠지. 그치? 이유는 거기서 기인합니다. 자, 마지막 12번.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계속하네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국은 무슨 정책? 종단 정책. 프랑스는 무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 둘이 이렇게 경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파쇼다에서 평하고 부딪힌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팽창 정책이죠. 팽창 정책.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종단과 횡단이라고 하는 팽창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파쇼다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중국과 일본의 그치?
내용 정리 쏙쏙 안 풀어본 부분 또 문제 답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